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가을 햇살이 좁은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고 문서고 안의 먼지는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뿌연 문서고 안에서 종사관 이역은 쌓여있는 문서 더미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는 종사관이었지만 오늘도 지루한 문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정리할 문서가 산더미구나 에휴. 그는 긴 소매를 걷어올리고 문서들을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인 출신으로 종사관 자리에 오른 그에게 실무는 언제나 그의 몫이었지요. 이종사관, 벌써 해가 서산으로 기울었는데 오늘도 밤늦게까지 일하시렵니까? 수사문건을 정리하여 내일까지 형조에 보내야 하니 어쩔 수가 없어. 동료가 떠난 후에도 종사관 이역은 문서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먹물이 사건 기록물에 떨어졌지요. 아이고 이를 어쩐다. 이역은 서둘러 떨어진 먹물을 닦아냈습니다. 그러다 특이한 사형 판결문 하나가 눈에 들어왔지요. 양반가 교수가 가족 살해범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기록이었습니다. 아니 김상원 대감의 따님이 가족을 살해했다고? 이건 분명 무언가 이상하군. 퇴근길 이역은 우연히 형조판서 정학연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공손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지만 형조판서 정학연은 그를 무시한 채 그냥 지나쳐갔지요. 하기야 대감처럼 권력 있는 분께서 나 같은 것까지 신경 쓸 수는 없겠지. 이역은 자신의 존재감 없음을 자조적으로 웃으며 중얼거렸지요. 다음 날 아침에 종사관 이역은 어제 본 이상한 판결문의 주인공을 직접 만나보기로 하였습니다. 종사관께서 이른 아침부터 어인 일이오? 조사할 게 있어서 사형수 온순을 만나보려 하오. 간수는 이역을 힐긋 훑어보더니 미소 지으며 슬그머니 손을 뻗었습니다. 사형수는 누구도 면회가 안 되는 것을 종사관님도 알고 계시죠? 그 말에 이역은 난처한 표정으로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겨우 동전 몇 푼을 꺼내주었지요. 이것이 내가 가진 전부요. 이역의 말에 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역이 감방으로 들어서자 한 여인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지요. 온순낭자 나는 종사관 이역이라 하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 여쭙고자 찾아왔어. 사형수 온수는 대답 없이 이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햇빛에 반짝였지요.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서는 고귀한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판결문을 보니 낭자께서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으셨더군요. 혹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런 것을 알아 무엇하시렵니까? 이미 판결이 끝났사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있는 게 분명했지요. 그녀의 옆에는 책도 한 권 있었습니다. 그녀는 죽기 전까지도 책을 보고 있었지요. 책은 허락을 받은 것이요? 그렇습니다. 제 마지막 소원으로 허락받았습니다. 그런데 낭자께서 가족을 살해한 것이 맞소? 종사관님, 진실이 무엇인지 진정 알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보이는 것만 믿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셔야 할 것이옵니다. 그 말에 종사관 이역은 온순낭자가 무슨 의미로 그리 말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물 뒤에는 분명 숨겨진 이야기가 있음을 직감했지요. 이제 곧 간수장님도 나오실 것이옵니다. 종사관 날이. 그럼 제 입장도 난처하지요. 이역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감방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온순낭자의 슬픈 눈동자와 수수께끼 같은 그녀의 말은 그의 마음속에 깊이 남았지요. 형조로 돌아온 이역은 마당에서 종사관 박희재를 만났습니다. 박희재는 이역보다 10년 선배로 형조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온 노련한 관리였지요. 그는 이역이 다가오자 의미심장한 눈빛을 하고 말했습니다. 어디 다녀오는 길인가? 자네 얼굴이 심상치가 않구만. 아, 박 선배, 잠시 감옥에 좀 다녀왔소이다. 혹시 김상원 대감의 따님을 만났는가? 박희재가 어떻게 알았는지 이역은 의아했지요. 어찌 아셨습니까? 이 종사관, 내 자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구만. 두 사람은 처마 아래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박희재는 주변을 살피고 말했지요. 옛날에 토끼 한 마리가 있었는데 우연히 숲속에서 자고 있는 호랑이의 꼬리를 밟게 되었다네.
그 토끼는 호랑이가 깨어날까 두려워 숨도 쉬지 않고 꼼짝 않고 있었다네. 헌데 호랑이가 깨어나지 않자 토끼는 호기심에 이끌려 호랑이 면전까지 가지 않았겠나? 결국 호랑이는 깨어났고 그런데 그때 하늘을 날던 새가 싼똥이 두 사람 사이에 떨어졌습니다. 아이쿠 저런. 그래도 형님 머리 위로 떨어지지 않아서 참으로 다행이요. 두 사람은 이야기를 하다 말고 한바탕 웃었습니다. 그런데 자네는 김상원 대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 노론과 소론의 정치적 갈등의 중심에 있다는 것만 알고 있지요. 그분은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신 분이시지. 그런데 갑자기 가족 모두가 살해당하고 유일한 생존자인 따님이 범인으로 몰렸다네. 이것은 너무 이상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선배께서는 온순낭자가 무죄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내 생각은 하나도 중요치 않네. 다만 자네에게 조언하자면 형조판서 정학연 대감의 눈에 띄지 않는 게 좋을 것이야. 그분은 김상원 대감과 강력한 정적 관계였다네. 돌아오는 길에 이혁은 온순낭자의 사건이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감방에 갇혀 슬픔에 빠져 있는 온순낭자가 생각났지요. 가족을 잃은 슬픔과 또 그 가족을 죽인 혐의로 사형을 받게 된 그녀. 이혁은 그녀의 처지가 너무도 가슴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이혁은 다음 날도 다시 감옥을 찾아갔습니다. 또 오셨소? 어제보다 조금 더 가져왔소이다. 이혁은 어제보다 좀 더 많은 동전을 건네주었습니다. 그제서야 간수의 표정이 밝아졌지요. 사형수 온수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온순낭자 다시 찾아뵙게 되었소. 어찌하여 또 오셨사옵니까? 낭자의 사건에 의문점이 많소이다. 제가 도울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오. 도우신다고요? 이 일에 더 관여하시면 종사님께서도 위험에 지실 것이옵니다. 그 말에 이혁은 그녀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리를 두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낭자의 사건이 형조판서 정학년 대감과 관련이 있습니까? 온수는 그 이름에 몸을 떨었습니다. 제발 그만두십시오. 종사님의 안위가 걱정되옵니다. 간수장님 나오실 시간이 다 되었소. 그 말에 이혁은 마지못해 일어섰습니다. 온수는 그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몰래 눈물을 흘렸지요. 그런 그녀의 표정을 이혁은 놓치질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려 위험을 무릅쓰는 종사관을 보니 가슴이 뭉클하였지요. 감옥을 나서자마자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혁은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걸었지요. 차가운 빗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온순낭자가 나를 걱정한다면 그녀는 분명 무고하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리라. 비를 맞으며 걷는 이혁은 온순을 구하겠다는 마음이 단단히 굳어졌지요. 다음 날 아침 종사관 이혁은 다시 감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감옥 입구에서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젊은 선비가 간수와 이야기하고 있었지요. 서짓날이 나오셨습니까? 형조판서 대감의 조카님께서 자주 찾아주시니 영광이옵니다. 형조판서 조카 서진은 콧방귀를 뀌며 간수에게 은자 몇 양을 던졌습니다. 이혁은 담벼락 뒤에 숨어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지요. 그 여인 오늘은 어떠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는가? 내 날이 여전히 말이 없사옵니다. 음식도 거의 드시지 않습니다요. 어리석은 계집. 내 말만 들으면 사형을 면할 수도 있을 텐데. 이혁은 서진의 말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가 온순을 괴롭히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지요. 이혁은 서진이 온순의 감방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갔습니다. 서진은 간수를 시켜 온순을 감방 밖 안뜰로 불러내게 했지요. 온순은 고개를 숙인 채 서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김상원의 딸 온순, 아직도 고집을 부리는가? 내 삼촌께 사정하면 내 목숨은 살려줄 수 있다. 물론 그 대가로. 청하옵건대 그만 돌아가십시오. 제게 바라시는 것은 결코 이룰 수 없사옵니다. 내 가문의 재산이 탐나서가 아니다. 진정으로 너를. 서진의 말에 온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숨어서 듣고 있던 이혁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자 그들에게 다가갔지요. 그리고 일부러 비로 생긴 무릉덩이에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흙탕물이 서진의 고급 비단옷에 튀었지요. 아니 이런 무례한 것이 내가 감히 내 옷을 더럽혔느냐? 송구하옵니다. 서진날이 실수였사옵니다.
이혁이 허리를 굽혀 사과하자 서진은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온수는 놀란 눈으로 이혁을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너는 누구냐? 왜 어찌 여기에 있는 것이야? 저는 종사관 이혁이라 하옵니다. 이혁 종사관, 내 놈이 요새 이미 다 끝난 김상원 대감의 사건을 조사하는 놈이렸다. 저는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뿐이옵니다. 서진나리께서는 형조판서 대감의 조카님 되시니 법도를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혁의 말에 서진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내 혀를 조심하지 않으면 그 혀가 내 놈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느니라. 서진은 화가 났는지 그는 온순을 한 번 더 노려보고는 자리를 떠났지요. 오늘 내 놈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곧 알게 될 것이다. 어찌 그리 무모하십니까? 서진은 형조판서의 조카로 그의 미움을 사면 위험하옵니다. 저는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낭자의 결백을 반드시 증명해낼 것입니다. 이보시오 종사관, 죄인은 이제 그만 감옥으로 들여보내야 하오. 이혁은 마지못해 온순과 헤어졌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혁은 서진과 온순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서진이 온순의 가문 재산을 탐내고 있고 그가 형조판서 정학년의 조카라는 사실이 의미심장했지요. 이제 적이 누구인지 알았으니 더욱 조심해야겠다.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서 자신의 이속만 챙기려는 서진을 보며 온순 낭자가 더욱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혁은 온순 낭자의 억울함을 꼭 풀어줘야겠다고 한 번 더 다짐했지요. 다음 날 갑자기 형조판서 정학연이 사람을 보내 이혁 종사관을 불렀습니다. 내가 이혁이란 종사관이냐? 이혁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의 손이 떨려 책상 위에 먹물통을 건드렸고 검은 먹물이 정학연의 신발에 튀었지요. 아이고 송구하옵니다요 대감마님. 허허, 겁이 많구나. 괜찮다. 이혁은 황급히 소매로 대감의 신발을 닦으려 했으나 오히려 더 번지게 만들었지요. 그런데 주변 관리들의 예상과 달리 정학연은 너그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가 요즘 김상원의 사건 기록을 살펴보고 있다고 들었네. 네, 그저 직무상 확인할 일이 있어 그리하였사옵니다. 특히 김상원의 딸 온순의 기록에 관심이 많다지. 이혁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자네 같은 성실한 관리가 필요하던 참이었네. 자네에게 특별히 중요한 임무를 줌세. 무슨 임무를 말씀하시옵니까 대감마님. 온순의 사형 집행을 열흘 내로 자네가 처리해 주시게. 순간 이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형 집행은 최소 한 달 이상의 준비 기간을 두는 것이 관례였지요. 하오나 대감마님, 사형 집행은 보통 더 긴 준비 기간을 가지는 것이 관례입니다요. 이 사건은 특별한 경우일세. 임금께서도 이 사건이 신속히 마무리되길 원하시네. 정학연의 단호한 어조에 이혁은 더 이상 반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복잡한 마음을 감추고 공손히 고개를 숙였지요. 그리고 진행 사항을 내게 직접 보고하시게.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 정학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이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지요. 이번 일을 잘 마치면 내가 자네를 좋은 자리로 옮겨주지. 정학연이 떠난 후 이혁은 형조 뒤뜰로 나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 온순낭자를 구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 동료 관리들이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이혁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종사관, 형판대감께서 특별히 너를 지목하셨구나. 무슨 연유인지. 나도 알 수가 없네. 하지만 정학연 대감의 비정상적인 초조함이 의심스럽구려. 이혁은 정학연이 사형 집행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는 동료들 사이에서 정학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지요. 조심하게. 정학연 대감은 김상원 대감과 정적 관계였다 하더군. 그 사건에는 우리가 모르는 깊은 사연이 있을 게야. 이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학연의 명령은 오히려 그에게 온순의 사건에 더 깊이 관여할 기회를 준 셈이었지요.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해. 그리고 이틀 후 종사관 이혁은 정학연 대감의 초대장을 받고 그의 양반가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사형 집행 준비에 관한 보고서가 들려 있었지요. 이 종사관 어서 오게. 편히 앉게나.
정학연은 이역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사랑채 안에는 값비싼 가구와 그림들이 가득했고 고급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지요. 사형 집행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역은 사형 집행 준비 보고서를 형조판서 정학연에게 전달했습니다. 모든 절차대로 진행 중이옵니다. 다만 법에 따르면 사형수에게는 최소한의 항변의 기회가 있어야. 이 사건은 그런 절차 따위는 모두 생략하게. 이역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었지요. 하오나 대감, 그것은 형법의 규정에. 이 종사관, 자네는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일세. 내가 자네를 아끼니 하는 말일세. 이번 일을 잘 마무리하면 자네를 2계급 특진시켜 주겠네. 자네가 중인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말일세. 대감의 은혜 과분하옵니다. 이역의 머릿속에 온순낭자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특진은 그에게 큰 유혹이었지만 그것이 온순낭자의 목숨과 바꾸는 것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하네. 온순의 사건에 대해 더 이상 파고들지 말게. 이미 판결이 내려진 사안이니 불필요한 호기심은 자네에게 해롭다네.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 이역은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했지만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정학연이 그토록 온순의 사건을 서두르고 덮으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무척 궁금했지요. 식사가 끝난 후 정학연은 이역에게 서재를 보여주었습니다. 벽에는 여러 그림들이 걸려 있었지요. 이것들은 내가 수집한 명화들일세. 저기 있는 산수화는 김상원이 그린 것이지. 이역의 시선이 그 그림에 고정되었습니다. 산수화 한쪽에는 작은 초가와 연못이 그려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청풍계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지요. 아름다운 그림이옵니다. 그런데 청풍계라 함은 김상원의 별장이 있던 곳이지. 지금은 폐허가 되었지만. 이역은 그 정보를 조용히 기억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정학연 집을 떠나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물었지요. 대감마님, 혹시 김상원 대감과는 어떤 관계셨습니까? 그저 정치적 견해가 달랐을 뿐이네. 더 이상의 질문은 불필요하네. 정학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역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공손히 인사를 올렸지요. 귀한 시간 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형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사옵니다. 그리하게 자네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이역은 정학연의 양반가를 나오며 복잡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청풍계라는 단서를 얻은 것은 큰 수확이었지요. 그날 밤 종사관 이역은 정학연의 양반가를 나온 후 곧장 감옥으로 향했습니다. 감옥 입구에서 졸고 있던 간수 박 씨는 이역의 발소리에 화들짝 놀라 깨어났지요. 누구시오? 이런 밤중에. 나 이역종사관이다. 사형 집행 준비를 위해 죄인을 신문해야 하네. 아니 한밤중에 신문이라니요. 그건 규정에. 이역은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한 권의 책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아끼던 법전주에서로 구하기 힘든 귀한 책이었지요. 이건 내가 아끼는 책일세. 자네가 글을 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야. 간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망설이다가 책을 받아들었지요. 신문실로 모시지요. 하지만 오래 계시면 안 됩니다. 신문실은 감옥 한쪽에 위치한 작은 방이었습니다. 이역은 간수에게 온순을 데려오게 했고 곧 사형수 온순이 들어왔지요. 그녀는 늦은 시간 불려 나온 것에 놀란 듯했습니다. 한 시집만 드리겠습니다. 그 후엔 꼭 돌아가셔야 합니다. 간수가 나가자 이역과 온순은 처음으로 감시 없이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리 늦은 시각에 무슨 일이시옵니까? 온순낭자, 청풍계에 대해 아시오? 그 말에 온순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지요. 어찌 그곳을 아십니까? 오늘 정학연 대감의 사랑채에서 보았소. 그곳이 낭자 부친의 별장이었다지요? 온순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요. 그곳은 우리 가족의 마지막 추억이 담긴 곳이옵니다. 이역은 온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낭자, 진실을 말해 주시오. 내가 도울 수 있어. 제가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종사관께서도 결국은 그들 편이 아니십니까? 나는 오직 진실만을 쫓고 있어. 맹세컨대 낭자를 돕겠소.
온순의 눈에서 경계심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쉰 후 이야기를 시작했지요. 아버님은 정학연의 비리를 발견하셨습니다. 조정의 군자금을 빼돌리고 백성의 세금을 착복한 증거를 찾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정학년이 김상원 대감을 제거했다는 말씀이시오? 그렇사옵니다. 아버님께서 그 증거를 임금께 올리려 하셨으나 그날 밤 우리 가족 모두가 살해당했습니다. 저는 유모와 함께 청풍계에 가 있어 화를 면했지요. 온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혁은 그녀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지요. 돌아와 보니 가족들은 모두 죽어 있었고 저는 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정학연의 조카 서진이 거짓 증언을 했지요. 그 증거는 지금 어디에 있어? 아버님께서 청풍계 별장에 숨기셨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모르옵니다. 그런데 종사관께서는 왜 이토록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도우시려는 것입니까? 이혁은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연민은 있었지만 그것이 사랑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요. 그는 온순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소. 그러나 이제는 낭자를 지키고 싶소. 이혁의 손이 우연히 온순의 손에 닿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피하지 못했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지요.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두 사람 사이를 흘렀습니다. 제발 조심하십시오. 정학년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두려워 마시오.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낭자를 구해드리겠소. 온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진실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이혁이 감동스러웠지요. 곧 돌아오겠소. 그때까지 절대 희망을 잃지 마시오. 형조에 도착한 그는 김상원과 정학년의 관계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비밀 문서고에 들어가 지난 수년간의 정치적 사건과 관련된 기밀 문서들을 찾아보았지요. 여기 있구나. 김상원 대감의 파직 기록이. 그런데 이혁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상원은 노론 계열의 고위 관료로 정학연이 속한 소론 세력과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었지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김상원이 군자금 유용에 관한 조사를 시작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온순낭자의 말이 사실이었어. 문서에 따르면 김상원은 정직하고 청렴한 관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헌데 그의 파직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 살해 사건이 발생했지요. 이혁은 또한 온순히 사형 선고를 받게 된 재판 기록도 찾아냈습니다. 그 재판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었고 주요 증인은 정학연의 조카 서진이었지요. 이건 명백한 조작이다. 온순낭자는 그날 청풍계에 있었는데. 갑자기 문서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서고 관리인이 돌아오고 있는 듯했지요. 이혁은 급히 중요 문서들을 품에 넣고 문서고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 이혁은 숨을 고르며 품 안의 문서들을 확인했지요. 그는 김상원과 정학연의 정치적 대립, 군자금 유용 의혹 그리고 온순의 재판 기록을 확보했지요. 이제 정학연의 음모가 명확해졌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 증거가 부족해. 그의 마음속에는 온순을 향한 연민과 정학연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혁은 청풍계 별장을 찾아가 연못에 숨겨진 증거를 찾기로 결심했지요. 내일 당장 청풍계로 가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이혁은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형조를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속에는 온순을 구하겠다는 마음이 간절했지요. 이혁은 청풍계로 떠나기 전 온순의 유모 월선을 찾아갔습니다. 온순이 언급한 바에 따르면 월선은 사건 당시 온순과 함께 있었던 유일한 증인이었지요. 그는 한양 외곽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입구에서 이혁은 낯선 자들이 주변을 살피고 있는 것을 발견했지요. 그들이 정학년의 밀정임을 직감한 이혁은 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정학연이 이미 월선의 존재를 알고 있었군. 이혁은 낯선 이들의 눈을 피해 뒷문으로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나이 지긋한 여인이 앉아 있었지요. 누구시오? 진정하십시오. 저는 온순낭자를 돕고자 찾아왔습니다. 온순 아가씨를? 당신이 어찌 우리 아가씨를 안단 말이오?
그는 온순과 나눈 대화와 지금까지 발견한 증거들을 월선에게 설명했지요. 온순낭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것을 어찌 믿을 수 있어? 당신이 정학년의 사람이 아니란 증거가 무엇이요? 만약 제가 정학연의 사람이라면 이미 당신을 체포했을 것입니다. 이혁은 자신이 수집한 문서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월선은 그것들을 자세히 살펴본 후 마침내 경계심을 풀었지요. 우리 아가씨가 당신을 신뢰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해주겠소. 월선은 깊은 숨을 들이신 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온순 아가씨와 나는 청풍계에 있었소. 김상원 대감께서 중요한 문서를 확인하러 가라 하셨지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소. 그렇다면 온순낭자는 절대 살인을 저지를 수 없었군요. 그렇소. 하지만 서진이 거짓 증언을 했고 모든 증인들은 정학연이 무서워 입을 다물었지요. 청풍계 연못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감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문서일 것이요. 정학년의 비리를 증명할 결정적 증거지요. 월선은 잠시 고민하다가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부채 하나가 들어 있었지요. 이 부채는 대감께서 남기신 것이요. 부채에 그려진 그림 속의 연못의 정확한 위치가 숨겨져 있다 하셨소. 이혁은 부채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부채에는 청풍계의 풍경이 그려져 있었고 특별히 강조된 연못과 바위 그림이 눈에 띄었지요. 이것으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우리 아가씨를 구해주시오.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소. 이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채를 소중히 품에 넣었습니다. 그는 이제 청풍계로 향할 준비가 되었지요. 그날 늦은 오후 이혁은 월선에게서 받은 부채를 따라 청풍계에 도착했습니다. 한때 김상원의 별장이 있던 이곳은 이제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듯했지요. 울창한 숲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 걸으며 이혁은 주변을 경계하듯 살폈습니다. 정학연의 밀정들이 월선의 집을 감시하고 있었다면 여기도 지켜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그는 출발 전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긴 밧줄 부싯돌 작은 칼 그리고 물에 젖어도 내용물을 보호할 수 있는 기름종이까지 챙겼지요. 이혁은 부채에 그려진 그림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연못은 별장 뒤편에 있을 터이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군. 도착해보니 한때 아름다웠을 정원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지요. 이혁은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이며 별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부채에 그려진 대로 별장 뒤편으로 향했지요. 그곳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고 연못 한가운데 특이한 모양의 바위가 보였지요. 이혁은 연못 주변을 살피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이 바위 아래에 무언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혁은 즉시 몸을 숨겼지요. 그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검은 복장의 자객 5명이 별장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여기 왔다. 흔적을 찾아라. 이혁은 재빨리 주변을 살펴 탈출 경로를 찾았지요. 하지만 자객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하다. 지혜를 써야 해. 이혁은 바닥에서 돌멩이를 하나 주워 있는 힘껏 반대편으로 던졌지요. 저쪽이다. 어서 쫓아라. 그 틈을 타 이혁은 연못 속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그의 온몸을 감쌌지요. 그는 숨을 참고 바위 아래를 더듬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손에 무언가 단단한 상자가 잡혔지요. 그런데 자객들이 다시 연못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혁은 급히 연못 가장자리에 갈대 사이로 몸을 숨겼지요. 그는 갈대 줄기를 통해 숨을 쉬며 자객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연못을 샅샅이 뒤져라. 반드시 찾아야 한다. 자객들이 연못 주변을 수색하는 동안 이혁은 갈대 사이에서 움직이지 않고 버텼습니다. 차가운 물 속에서 그의 몸은 점점 떨리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그는 참고 견뎠습니다. 잠시 후 이혁은 나무 위에 벌집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돌멩이를 꺼내 벌집을 향해 던졌지요.
돌이 벌집을 강타하자 놀란 벌들이 사방으로 날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객들은 갑작스러운 벌떼의 습격에 서로 부딪히며 도망치기 시작했지요. 이역은 이 혼란을 틈타 연못에서 빠져나와 숲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한 자객이 이역을 발견하고 화살을 날렸습니다. 화살이 이역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지요.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지만 이역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습니다. 이역은 자객들을 따돌리기 위해 계속해서 방향을 바꾸며 달렸습니다. 그의 어깨에서는 피가 흘러내렸고 온몸은 젖어 있었지요.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숲속 작은 동굴을 발견한 이역은 그곳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지요. 안에는 김상원이 남긴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학연이 군자금을 횡령한 증거와 그의 비리를 상세히 기록한 문서였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해. 하지만 문서의 일부만 있군. 문서는 찢어진 상태였고 완전한 증거를 위해서는 나머지 부분도 필요했습니다. 이역은 상자 바닥에서 작은 쪽지를 발견했지요. 나머지는 그대에게 맡겼네. 이것은 김상원 대감의 글씨체다. 누구에게 맡겼다는 말인가? 이역의 머릿속에 온순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온순이 나머지 단서를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는 부상으로 인해 걷기가 힘들었지만 다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진실을 밝혀 온순의 억울함을 풀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역설적이게도 감옥이다. 감옥이 온순 낭자를 보호하고 있는 셈이야. 간수 박 씨는 깊은 밤 감옥을 찾아온 이역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피로 얼룩진 옷과 창백한 얼굴의 이역은 간신히 서 있을 수 있을 정도였지요. 이런 종사관 날이 이게 어찌된 일이시오? 말이 길다. 온순 낭자를 만나야 하네. 의원도 함께 불러주게. 간수는 이역의 심각한 상태를 보고 서둘러 근처에 사는 의원을 불렀습니다. 이역은 신문실에 앉아 고통을 참으며 기다렸지요. 의원이 도착하여 이역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화살이 어깨를 스쳐 지나간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지요. 다행히 화살이 깊이 박히지는 않았으나 상처가 깊습니다. 치료 후에는 움직이지 마셔야 합니다. 의원이 상처를 치료하는 동안 간수는 온순을 데려왔습니다. 온순은 이역의 모습을 보고 놀라움과 걱정이 뒤섞였지요. 아니 어찌 일이 되셨습니까? 의원이 상처를 싸매고 약을 발라준 후 자리를 떴습니다. 청풍계에 다녀오셨군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객들이 기다리고 있었소. 하지만 문서는 찾았소. 이역은 조심스럽게 품에서 기름종이로 감싼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것을 본 온순의 눈이 커졌지요. 아버님의 문서를 찾으셨군요. 하지만 일부만 있어. 나머지는 당신 아버님이 누군가에게 맡겼다고 하는데. 온순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마도 유모월선에게 아니면 저에게 남기신 물건 중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지자 온순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지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간수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온순은 이역의 상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소매를 찢어 이역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었지요. 저 때문에 이런 위험을 감수하시다니 너무 무모하십니다. 무모함이 아니라 의지요. 당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었어. 온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이역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지요. 왜 이토록 저를 위해 애쓰시는 건가요? 이역은 잠시 망설이다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소. 그러나 지금은 당신을 생각하면 할수록 내 가슴이 아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은 말이 필요 없었지요. 그리고 온순의 뺨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제 곧 간수장이 올 시간이오. 어서 돌아가셔야 합니다.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 대한 깊은 감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역은 부상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온순을 구할 수 있다는 희망의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지요. 집으로 돌아온 이역은 어깨에 통증이 심했지만 새벽부터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역은 부상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온순을 구할 수 있다는 희망의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지요.
이혁은 붓을 들어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온순낭자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사건 당시 그녀가 다른 곳에 있었다는 증거. 둘째, 정학연의 범행 동기. 셋째, 재판 과정의 불법성. 그는 법전과 판례집을 뒤적이며 유사한 사례를 찾았습니다. 이혁은 뛰어난 법률 전문가였지요. 대명률 살인조에 따르면 범행 현장에 없었음이 증명되면 무죄가 인정된다. 그래서 월선의 증언이 중요한 이유지. 이혁은 온순 사건의 모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들이 왼손잡이 범인을 가리키는데 온순은 오른손잡이라는 점에 주목했지요. 이 점도 중요한 증거다. 형조 기록에는 살인 무기에 남은 손자국이 왼손잡이의 것인데 온순낭자는 분명 오른손잡이다. 그런데 그때 종사관 박희재가 이혁의 숙소를 찾아왔습니다. 자네 어깨는 어떤가? 정학연의 자객들에게 당했다 들었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닙니다. 선배 부탁이 있습니다. 이혁은 박희재에게 김상원의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박희재의 눈이 커졌지요. 이것이 김상원 대감의 증거자료. 하지만 일부만 있군. 내 나머지를 찾아야 합니다. 혹시 특수 먹물에 대해 아십니까? 숨겨진 글자를 드러내는 데 쓰이는. 박희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친구 중 그런 기술을 아는 자가 있네. 내가 가서 데려오겠네. 두 사람은 함께 문서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혁은 정학연이 군자금을 횡령한 증거와 김상원 가문 사례를 지시한 정황 증거들을 정리했지요. 이 문서들만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자네 정말 위험한 일을 하고 있네. 정학연은 권력이 막강한 자네. 진실 앞에서는 그 어떤 권력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박희재가 데려온 전문가는 특수 먹물을 이용해 문서에 숨겨진 글자를 드러내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은 숨죽이며 그 과정을 지켜보았지요. 이런 기술은 비밀 문서를 주고받을 때 주로 사용됩니다. 열을 가하면 숨겨진 글자가 드러날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부탁드립니다. 이 문서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니. 전문가가 문서 위에 특수 먹물을 바르고 약한 열을 가하자 놀랍게도 숨겨져 있던 글자들이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정학연이 김상원의 비리 폭로를 막기 위해 살인을 지시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지요. 이것이었군. 이것은 김상원 대감의 직접적인 증언이다. 이제 온순낭자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겠군. 그는 이제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정학연의 음모를 폭로하는 상소문을 작성하기로 결심했지요. 이제 상소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임금께서 무시할 수 없는 법적 논리를 구축해야 해요. 이혁은 밤늦도록 상소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글재주와 법률 지식을 총동원했지요. 상소문에는 사건 현장에 없었다는 온순의 증거, 정학연의 범행 동기, 재판 과정의 불법성, 그리고 김상원의 직접적인 증언까지 모든 증거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지요. 법전의 제43조를 인용하면 증인의 증언이 일치하고 물리적 증거와 부합할 때 그 증언은 진실로 인정된다. 월선의 증언이 바로 이에 해당하지요. 이혁은 또한 과거 유사한 사건들을 인용하여 선례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정조 시대에 있었던 무고 사건의 판결을 언급하며 법적 논리를 강화했지요. 정조 5년 이진사 무고 사건에서 임금께서는 물증이 없는 고발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셨습니다. 온순낭자의 경우 역시 물증이 없는 고발에 불과합니다. 상소문을 완성한 이혁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두 벌의 사본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를 박희재에게 맡기고 다른 하나는 신뢰할 수 있는 노론계열 고위 관리에게 전달하기로 했지요. 박 선배, 이 상소문을 맡아주십시오.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것을 임금께 전달해 주십시오. 자네 정말 위험한 일을 하고 있네. 하지만 내가 도울 수 있는 한 내가 돕겠네. 이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지요. 이혁은 완성된 상소문을 품에 넣고 형조 감옥을 찾았습니다. 간수 박 씨는 이제 이혁의 방문에 익숙해진 듯 별다른 말 없이 그를 들여보냈지요. 오늘도 신문이시오? 사형 집행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신문이요. 오늘 중요한 일이 있을 것이니 부디 방해하지 말아주시오.
간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고 온순을 데려왔습니다. 그는 신문실 밖에서 기다렸지요. 사형수 온순이 들어오자 이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맑았지요. 온순 낭자 좋은 소식이요. 모든 증거를 모았소. 이제 낭자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소. 정말입니까? 그런데 왜 이리 표정이 어둡습니까? 이혁은 자신이 작성한 상소문을 꺼내 온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상소문을 읽어내려갔지요. 이렇게까지 하시다니, 하지만 이것을 임금께 올리신다면 이영님은 큰 위험에 처하실 것입니다. 그것보다 낭자의 결백이 증명되는 것이 우선이요. 온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지요. 안 됩니다. 제발 이 일에서 손을 떼십시오. 이미 죽은 제 가족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신마저 위험에 처한다면 저는 어찌하란 말이요. 온순 낭자, 이제 와서 포기할 수 없소. 정학연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가 당신을 해칠까 무섭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잊어 주십시오. 이혁은 온순을 보며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온순 낭자, 당신이 아니면 내 삶은 의미가 없어졌소. 나는 당신을 위해 목숨을 걸었소. 이혁의 진심 어린 고백에 온순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이 조심스럽게 이혁의 뺨을 어루만졌지요. 어찌하여 이리 제 마음을 흔드시는 것입니까? 이혁은 그녀의 손을 잡아 자신의 입술로 가져갔습니다. 이제부터 우린 죽어도 같이 죽을 것이며 살아도 같이 살 것이요. 온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소리내어 엉엉 울었지요. 이영님, 당신을 만난 것은 이 고통 속에서도 하늘이 내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저승에 가서도 이영님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혁은 온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희망을 가지시오. 우린 함께 이 지옥을 벗어날 것이요. 온순은 이혁의 헌신과 진실한 사랑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솟구쳤지요. 그녀는 이혁에게 달려가 그의 품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짧지만 깊은 포옹을 나누었지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영혼이 되어서도 당신을 잊지 않을 거예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영원히. 종사관 날이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혁과 온수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마지막으로 서로의 손을 꼭 잡았지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요. 절대 희망을 잃지 마시오. 부디 조심하셔요. 제 마음은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혁은 신문실을 나갔습니다. 그는 내일 상소문을 올리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해야 했지요. 그의 마음속에는 온순을 구하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이혁 앞에 갑자기 수십 명의 형조 관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칼을 빼든 채 이혁을 둘러쌌지요.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짓들이냐. 내 놈을 영모죄로 체포한다. 반항하면 그 자리에서 처단할 것이다. 이혁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영모죄라니 정학연이 먼저 손을 썼음이 분명했지요. 이혁은 형조 관원들에게 끌려 형조관아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형조판서 정학연이 위험 있는 자세로 서 있었지요. 그의 주변에는 많은 관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혁, 내가 감히 영모를 꾀하다니 참으로 실망스럽구나. 영모라니요. 제가 무슨 영모를 꾸몄다는 말입니까? 너는 거짓 증거를 조작하여 나를 모함하고 임금께 상소하려 했다. 이혁은 충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정학연이 어떻게 그의 계획을 알았는지 의문이었지요. 그때 서진이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촌, 이자의 숙소를 수색한 결과 조작된 문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혁은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서진이 그의 숙소를 수색했고 그곳에 남겨둔 증거 사본과 메모들을 찾아낸 것이었지요. 이혁, 너는 내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나는 너를 믿고 중요한 임무를 맡겼건만. 대감, 진실은 결국 밝혀질 것이요.
내가 조작한 것이 아니라 대감께서 김상원 대감의 가족을 살해하고 온순낭자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지요. 그 말에 정학년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이역에게 다가가 매서운 눈빛으로 노려보았지요.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내 목숨이 아깝지 않은가? 제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이역은 형조 앞마당으로 끌려나와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습니다. 관리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지요. 정학년은 큰 소리로 이역의 죄를 낭독했습니다. 이자는 거짓 증거를 조작하여 조정을 혼란에 빠뜨리려 한 역적이니 엄중히 다스릴 것이다. 이역은 고개를 숙이지 않고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온순의 모습이 떠올랐지요. 행여 일이 잘못되어 자신이 죽는다 하더라도 저승에서 온순과 함께할 것을 생각하니 죽음조차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온순의 교수형이 시작되었지요. 교수영장에는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온순은 끌려나와 교수대 위에 세워졌지요. 이역도령님, 부디 몸 건강히 오래오래 사셔야 합니다. 제 생에 당신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승에서도 당신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에요. 온순에게 두건이 씌워지고 밧줄이 목에 걸렸습니다. 형조판서 정학연은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이제 그의 명만 떨어지면 형이 집행될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승지와 의금부 병사들 수십 명이 말 타고 달려왔지요. 어명이요, 형을 중단하라는 명이 떨어졌소? 그 말에 형조판서 정학연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요. 여봐라, 형조판서 정학년과 그의 일당을 모두 포박하라. 형조판서 정학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명은 무엇이고 나를 추포하는 까닭은 무엇이요? 그대는 임금을 기만하고 능멸한 것뿐만 아니라 죄상이 10가지가 넘소. 여봐라, 저 김상원 대감의 여식을 당장 풀어주고 그녀를 당장 의원의 진료를 받게 하라는 어명이시다. 한순간에 모든 상황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형조판서 정학연은 체포되고 죽음을 앞둔 온수는 극적으로 구조되었지요. 그리고 임금의 어명으로 그녀의 건강을 의원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형조에서 풀려난 종사관 이역은 온순에게 달려왔지요. 그리고 그의 옆에는 종사관 박희재도 있었습니다. 박희재가 이역의 상소문을 도승지를 통해 비밀리에 임금께 전달했던 것이었지요. 종사관 이역은 달려가 온순을 버락 안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온순의 눈에도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서로는 서로를 걱정하느라 가슴을 졸였었지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안위보다 서로만 걱정했습니다. 낭자, 드디어 해결되었소.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영님께서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길고 어두운 지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온순낭자의 아버지 김상원 대감의 명예도 회복되었지요. 형조판서 정학연과 그의 조카 서진은 사탈관직되어 유배지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온순과 유모월서는 아버지 김상원 대감의 양반가로 다시 돌아왔지요. 봄꽃이 활짝 핀 어느 날 이역과 온수는 손잡고 들판을 거닐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밝은 미래만 남았지요. 그동안 고생 참 많으시었소. 이제 우리 앞에는 밝은 미래만 있을 것이요. 고맙습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며 아버님의 명예를 회복하신 훌륭한 분이십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영원토록 사랑합니다. 두 사람 주변에는 두 마리의 나비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 사람의 미래를 축복해 주는 듯 하였지요. 죽음의 문턱에서 만나 인연이 된 두 사람은 혼이 나여 평생을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하는 게 바로 사랑이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래서 사랑이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행동이라고 한답니다. 그 옛날 중국 한나라가 통치한 곳 중에 낭낭이 있었습니다. 헌데 그 낭낭공주는 고구려 왕자 호동을 사랑했지요. 고구려가 낭낭을 공격할 당시 적의 침입을 알리는 북을 낭낭공주가 칼로 찢었습니다.
그 바람에 고구려는 무사히 낭랑을 함락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최리는 낭랑공주를 죽였답니다. 낭랑공주는 사랑의 대가로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녀의 사랑은 영원히 남아있지요. 사랑이란 그런 것인가 봅니다.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